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충청은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는 짧은 인터뷰, 쇼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쇼터뷰 첫 번째 주인공,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장우정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경제과학부시장, 특히 이제 과학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대전시에만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과학부시장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다른 시들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이제 중앙하고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넓히고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경제과학부시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과학의 달,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과학의 달에는 이제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또 기념일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고종 황제께서 오정 총국을 만드셨을 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고요. 과학의 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그 산업계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과학이 보편화되기 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달에 이 과학이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과학하면 공이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바로 대전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전시에서 과학의 달을 기념해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전시에서 일단 대전 과기부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축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5일부터 28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이는 지금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행사까지도 결합이 되는 축제형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과 동시에 중앙과학관에서는 사이언스 데이나 아니면 미술관에서도 이와 연계되는 플리마켓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시작되는 출연연 개방이 있습니다. 네. 작년 10개가 넘는 출연연이 개방을 하여서 시민들께서 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그 출연연을 직접 가셔가지고 참관을 하셨고요. 올해에도 8개의 기관이 그 시민들을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이 이제 대전시에서 또 함께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한민국 과학축제 이게 사실은 수도권에서 쭉 진행이 돼 왔었는데 지난해부터 대전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과학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큰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당연히 큰 의미가 있고요. 2년 연속 비수도권인 대전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 대전의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인프라를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진행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대전에서 진행하면서 실내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실외까지 확대하여서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직접 운영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펼쳐지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시장님, 그 과학축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그리고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5가지 섹터로 나눠놨습니다. 네. 저희가 대덕연구단지의 많은 기술들 그리고 최신 기술들 그리고 국가에서 중점을 둬서 진행하고 있는 12개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과학 뮤지엄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과학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과학 내에서 쉴 수 있게끔 컨셉을 마련해 놓은 과학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과학 라운지는 저희가 한밭 수목원의 원형 광장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였는데요.
팬더 300마리와 함께 여러 가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과학 실험실이라는 곳을 또 세팅을 했는데요. 네. 우리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중력 체험이나 방탈출 같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과학과 전복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 톡톡이라고 해서 네. 여러 과학자 분들이나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서 그 지식을 전달을 하고 행사를 하고 마술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뭐랄까 5가지의 뭔가 주제 공간을 나누어서 어린 아이부터 해서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다 되는 그럼요. 거죠. 예, 뭐 커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젊은 커플들도요. 네. 성인만을 위한 또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족들이 또 함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걷기 대회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축제의 장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과학 수도,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부시장님 그동안에 대전시에서도 여러 많은 노력들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뭐 제가 15년 동안 근무했던 카이스트를 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20개가 넘는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가연구소 그리고 민간연구소가 모여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그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하고 나서 1월, 2월, 3월 모두 다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영양가 있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또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또 대전시에서 특히나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대전 시민분들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대덕 연구단지가 이제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보안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시의 시민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이 그런 좀 굉장히 아쉬움은 좀 오랜 기간 또 시민들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출연령 개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고요. 또 대덕 특구의 기관장 협의회에서도 대전시와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융화되고 그곳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또 대전의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사업들도 이제 뭐 대전시도 함께 이제 진행을 해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대덕특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시설들도 많이 노후화가 됐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갖고 2022년 12월 달에 대전시에서 이에 대한 방향을 잡았고요.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법적인 규제 여러 가지 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시의 경제와 과학이 같이 대덕 연구단지 특구와 같이 융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노력들이 참 함께 하고 있는데 4대 전략 사업도 진행 중이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4대 전략 산업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A, B, C, D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A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에 대한 부분이고요. B가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는 칩이라고 해가지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 D는 디펜스, 국방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내에는 3만 명 이상의 석사, 박사 인력들이, 연구 인력들이 포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협력 사업을 하기에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연구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은 시너지들을 산업계까지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2048, 예, 48년도까지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잡고 있는데요. 그 플랜에도 녹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시장님께서는 과학자 출신이고 말씀에 뭐 간단히 해주셨지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을 맡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로서 과학자로서 생활하실 때와는 많은 점이 좀 다르겠죠.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교수로 생활을 할 때에는 제가 포커싱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연구를 했었으면 됐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센서 쪽이나 네. 디지털 트윈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에 대한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 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들을 보니 정책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예, 같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시간은 상당히 좀 많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만큼의 이상으로 대전시에 그 도움이 되고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이제 경제과학 부시장으로 취임하고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유일의 경제과학 부시장으로서 말씀해주신 뭐 과학 관련 축제들 참 많이 있고 또 9월에 있을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다고요? 네, 9월에 저희가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이라는 것을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세계 5대 도시가 모여서 이에 대한 출범에 대한 논의를 완료를 하였고요. 제가 2월 달에 유럽 4개국을 다녀온 것도 이에 대한 것들입니다. 10개 도시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그리고 투자, 공동 투자 같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같이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그래도 이제 뭐 중간중간 명칭이나 성격이 조금씩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좀 생소하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이 갖게 되는 뭐 의미라든지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을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 간의 연합, 기업 간의 연합, 그리고 기관 간의 연합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국제적인 협력 사업들이나 협력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도시 레벨에서 같이 구성이 되었을 때 그게 의미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 레벨에서 먼저 그 모델을 세팅을 하고 기관과 대학,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상생 모델을 찾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 투자 부분입니다. 그 벤처 투자나 여러 가지 대전에서도 하반기에 대전 투자청을 지금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를 극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합을 창립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과학 도시 연합 더 성장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시민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또 연구자들도 뭐 그렇고 거는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기대에 분명히 호응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해에는 또 연구개발특구 50년 의미가 참 큰 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50년이 또 더 중요할 텐데 경제과학 부시장으로서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이랄까요?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전시에서는 4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과
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대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이 뿌리 산업과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 또한 같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경제와 함께하는 과학 도시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인류 경제 도시를 뛰어넘어서 인류 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진행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경제와 과학이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언뜻 이렇게 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이제 갖고 계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경제하고 과학이 요즘에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달라졌군요. 정말. 그럼요. 네. 예, 이 산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대학 연계 사업, 네. 그리고 글로컬 대학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지역 산업과 과학 그리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ICT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경제가 과학과 굉장히 빠르게 접목이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하고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경제과학 부시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이 참 막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경제과학 부시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외국 뭐 인사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또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가장 어린 젊은 부시장으로서 그리고 공학을 전공한 부시장으로서 경제과학 부시장 명함을 내놓게 되면은 저희 중앙부처의 장관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대전에서 어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전이 갖고 갈 수 있는 강점으로 좀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터뷰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장호종 경제과학 부시장과 나눈 이야기,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알찬 강연이 오늘부터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봄나들이 겸해서 두루 즐겨보시는 것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